자기야, 이번 출장 배 타고 나가서 며칠은 연락 안 될 거야. 남편은 캐리어를 끌면서 괜히 거울을 한 번 더 봤습니다. 평소엔 머리 아프다며 질색하던 향수를 목까지 흠뻑 뿌린 채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한 번 더 매만지더니 콧노래까지 흘렸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거실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는데 결혼 17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번 계약건 중요해서 말이야. 신경 쓸 게 많아. 말끝이 평소보다 빨랐어요. 남편은 제 눈길을 피하듯 현관 쪽으로 몸을 돌렸고 캐리어 바퀴가 현관 타일을 굴러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늘 하루 그 자리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배 타고 나가면 전화도 안 터질 거고 그냥 며칠 푹 쉬어. 저는 입을 열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응, 조심해서 다녀와. 남편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러다 이내 시선을 돌리더니 문을 열었어요. 다녀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퍼져나갔고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새 이상하긴 했어. 한 달 전부터였어요. 남편이 새벽에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휴대폰을 들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회사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꾸 반복되니까 이상했습니다. 누구랑 통화해? 물어보면 남편은 항상 똑같이 대답했어요. 아, 중국 쪽 거래처. 시차 때문에 이 시간에 연락 오는 거야. 그럴듯했습니다. 남편 회사는 무역 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전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팀장님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 사모님이시군요. 민호 씨 좀 바꿔주시겠어요? 지금 샤워 중인데요. 제가 전해드릴까요? 아, 그럼 나중에 다시 걸게요. 다음 주 출장건 때문에 그랬는데. 다음 주 남편은 오늘 출장 간다고 했습니다. 저기 팀장님. 출장이 다음 주 아니었나요? 네,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오늘은 평일 회의만 있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남편이 샤워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누구 전화? 팀장님이요. 다음 주 출장건 때문에 그러시던데. 남편 얼굴이 잠깐 굳었어요. 그러다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일정 당겨졌어. 팀장님한테 아직 말 안 드렸나 보네. 그날 밤부터 남편은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횟수가 더 늘었어요. 저는 자는 척하면서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새벽 2시, 3시 남편은 화장실에서 1시간씩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예민한 건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남편이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어. 평소엔 출장 갈 때 귀찮다며 대충 입던 남편이 오늘은 달랐습니다. 새로 산 셔츠를 입었고 머리도 왁스로 단정히 넘겼어요. 무엇보다 향수였습니다. 남편은 향수를 싫어했어요. 머리 아파 죽겠어. 그게 남편의 입버릇이었는데 오늘은 목까지 흠뻑 뿌린 채 나갔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지 15분쯤 지났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저는 깜짝 놀라 현관 쪽을 봤어요. 뭘 두고 갔나? 지갑이나 서류를 두고 간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나가서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검은 코트를 입은 노부인이 서 있었어요. 나이는 6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단정히 뒤로 넘겨져 있었고
손에는 작은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그 여자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대로 서 있었어요. 누구지? 보험? 아니면 종교?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보험 설계사나 전도하러 온 사람들 같은 느낌이 아니었어요. 옷차림부터가 달랐습니다. 검은 코트는 고급스러웠고 손에 든 서류 가방도 가죽이었어요. 무엇보다 그 여자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기 누구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여자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놀라셨을 겁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먼저 들어가서 얘기해도 될까요? 서서 하기엔 긴 이야기라서요. 그 여자의 목소리에는 명령조가 아니라 요청의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거절하기 어려운 무게감이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 여자는 신발을 벗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 소파 앞에 서서 제 눈치를 보더니 천천히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저기 무슨 일이신지. 그 여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 며느리가요.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지금 당신 남편이랑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어요. 제 며느리가 당신 남편이랑 같은 배를.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여자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뭐라고요? 겨우 그 말만 나왔어요. 그 여자는 저를 똑바로 보며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지금 제 며느리랑 크루즈 여행 중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신발도 벗지 않고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제가 앉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당연하다는 듯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개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그 여자의 시어머니예요.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화가 나 있는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사실을 전달하는 톤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을 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거 보세요. 봉투에서 서류 몇 장이 나왔습니다. 크루즈 예약 내역이었어요. 예약자 이름에 남편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선실 배정표고요. 두 번째 서류를 밀어냈어요. 디럭스 스위트룸 2인실. 이건 카드 사용 기록입니다. 세 번째 서류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이었어요. 크루즈 예약, 면세점, 고급 레스토랑 예약 금액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불륜인 건 맞아요. 그 여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문제는 우리 집 법인 카드로 여행을 다녔다는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보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어요. 숫자들이 뒤죽박죽 섞여서 보였습니다. 이게 다 진짜예요? 겨우 그 말이 나왔어요. 가짜였으면 여기 안 왔겠죠. 그 여자는 냉정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우리 회사 영업부에 있어요. 제 며느리는 같은 부서 대리고요. 처음엔 그냥 직장 동료인 줄 알았죠. 그런데 작년부터 이상했어요. 그 여자가 팔짱을 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자꾸 야근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에도 회사 간다고 하고, 명절에도 못 내려온다고 하고,
처음엔 진짜 일이 많은가 보다 했죠. 그런데 이번 설날에도 안 내려온다길래 제가 직접 서울로 올라왔어요. 저는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며느리 휴대폰도 꺼져 있고, 그래서 회사에 전화했죠. 명절 당일에 회사가 문을 열 리가 없지. 그런데 당직 직원이 받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물었죠. 우리 며느리 출근했냐고. 안 했대요. 그날 출근한 사람 없다고. 그 여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때부터 뒤를 밟았습니다. 사람 시켜서요. 한 달 동안 증거를 모았어요. 사진, 영상, 카드 사용 내역 다 있어요. 탁자 위에 또 다른 봉투가 놓였습니다. 이건 지난달 호텔 들어가는 사진이고요. 사진 속에는 남편과 젊은 여자가 나란히 걷고 있었어요. 여자는 남편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건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진에서는 남편이 여자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있었어요. 이건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제주도 리조트 가는 거고요. 세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남편은 그날 회사 송년회라고 했어요. 늦게까지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빨개져서 취한 것처럼 보였어요. 회사 사람들이랑 너무 마셨어. 머리 아파 죽겠네. 남편은 씻지도 않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을 부축해서 방까지 데려갔어요. 양말까지 벗겨주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보세요. 여기 날짜 찍혀 있죠? 그 여자가 사진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12월 24일. 이날 밤에 제주도 가서 리조트에서 묵었어요. 둘이. 저는 사진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리면서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 여자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끄덕인 게 아니라 그냥 고개가 떨어진 거였어요. 울고 싶으면 우세요. 그런데 지금 우는 건 시간 낭비예요. 그 여자의 말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당신 남편이랑 우리 며느리는 지금 배 위에서 즐기고 있어요. 돈은 우리 회사 법인 카드로 쓰면서요. 법인 카드 유용이에요. 횡령이죠. 이거 고소하면 둘 다 끝장나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고소하실 거예요? 그건 당신 하기 나름이에요. 그 여자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일단 당신한테 먼저 알려주러 온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할지 보려고요. 뭘 어떻게요? 울고 소리 지르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욕하고 그러다가 이혼 위자료 조금 받고 끝낼 건지. 그 여자는 팔짱을 끼고 제 반응을 지켜봤어요. 아니면 제대로 할 건지. 제대로요? 네. 법대로요. 그 여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 며느리는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다는 얼굴로 살아왔어요. 남편한테도 시댁한테도 친정한테도 다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 했죠. 그런데 이제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그 꼴 못 봅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어요. 분노였습니다. 당신 남편도 마찬가지잖아요. 17년 동안 착한 남편 행세했겠죠. 가장 행세했겠죠. 근데 뒤에서 이런 짓 하고 있었어요. 우리 회사 돈 빼먹으면서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하는데요? 일단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그 여자가 서류 봉투를 제 앞으로 밀었어요. 이거 다 복사본이에요. 원본은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 알아보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요. 제가 아는 사람 소개해 줄 수도 있어요. 배에서 내리는 게 3일 뒤에요. 그 전에 준비 다 끝내세요. 그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현관으로 가던 그 여자가 돌아서서 말했어요. 감정 빼세요. 울고 화내고 그러는 건 나중에 해도 돼요. 지금은 머리 써야 할 때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탁자 위에 놓인 서류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의 시어머니는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울고 소리 지르고 이혼 위자료 조금 받고 끝낼 겁니까?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저 며느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얼굴로 다시 자기 인생 살겠죠. 그 여자는 단정하게 말했어요. 나는 그 꼴 못 봅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췄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17년이었는데 결혼하고 17년 동안 남편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는다기보다는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남편은 성실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주말에도 가끔 출근했고 명절에도 회사 일 때문에 못 내려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 우는 거 이해해요.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을 때 3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우리 며느리가 그럴 애가 아니었거든요. 결혼하고 7년 동안 시집살이 한 번 안 시켰어요. 제가 원래 그런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여자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며느리 친정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많이 도와줬죠. 돈도 보태주고 명절 때 친정 가라고 용돈도 줬어요. 그런데 이게 보답이에요? 남의 남편 꼬셔서 우리 집 돈 빼먹는 게?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 여자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17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 했겠죠. 애 낳아서 키우고 시댁 제사 챙기고. 근데 남편은 뭐 했어요? 밖에서 바람 피우고 회사 돈 빼먹었죠. 그 여자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법은 당신 편으로 움직이게 하죠.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변호사 명함이었어요. 이 사람 제가 아는 변호사예요. 이혼 전문이고 승소율이 높아요. 당신이 원하면 소개시켜 줄게요. 비용은 일단 제가 댈게요. 네.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제 며느리 때문이에요. 그 여자가 팔짱을 꼈습니다. 저 여자가 당신 남편이랑 놀아날 수 있었던 건 우리 회사 법인 카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카드로 호텔도 잡고 여행도 다니고 선물도 사고 다 우리 회사 돈이에요. 제 남편이 30년 동안 피땀 흘려서 번 돈이고요. 그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남편은 지금 암 투병 중이에요. 항암 치료 받으면서도 회사 안 놓으려고 버티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며느리가 그 돈 빼먹어서 남의 남편이랑 놀았어요. 용서 안 돼요. 저는 그 여자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그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걸 봤어요. 대신 그 여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감정은 빼세요. 감정을 빼라니요? 울고 화내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소리 지르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저 사람들 도망가요. 증거 인멸하고 변명 늘어놓고 사과하는 척하면서 빠져나가죠. 그러면 끝이에요. 당신은 이혼 위자료 몇 천만 원 받고 끝나고 저 사람들은 멀쩡히 살아요. 그게 싫으면 지금부터 냉정해져야 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근데 전 잘 모르는데요. 법이나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가방에서 노트를 하나 꺼냈어요. 여기 제가 정리한 거예요. 앞으로 3일 동안 당신이 해야 할 일들. 노트를 펼치자 빼곡하게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첫째, 증거 확보.
제가 준 서류들 복사해서 여러 군데 보관하세요. 집에만 두지 말고 친정에도 맡기고 은행 금고에도 넣어두세요. 둘째, 재산조사. 당신 남편 명의로 된 통장, 부동산, 주식 다 알아보세요. 이혼하면 재산분할 받아야 하니까요. 셋째, 변호사 상담. 내일 당장 이 변호사한테 연락하세요. 시간 없어요. 그 여자가 노트를 넘겼습니다. 넷째, 법인 카드 사용 내역 정리. 이건 제가 해놨어요. 당신은 이거 받아서 변호사한테 넘기기만 하면 돼요. 다섯째, 배 내리는 날 준비. 3일 뒤 당신 남편이랑 우리 며느리가 인천항으로 들어와요. 그날 제가 연락할게요. 그 전까지 절대 남편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노트를 보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이걸 제가 다 할 수 있을까요? 해야죠. 당신이 안 하면 누가 해요? 그 여자의 말투가 단호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며느리 쫓아내고 싶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감정대로 움직이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준비했어요. 사람 시켜서 뒤쫓게 하고 증거 모으고 변호사 만나고 그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3일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왜 저한테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저 혼자서는 우리 며느리만 처벌할 수 있어요. 당신 남편은 건드릴 수가 없죠. 그 여자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근데 당신이 움직이면 달라져요. 당신 남편도 같이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 두 사람이 같이 망하는 걸 보고 싶어요. 그 여자가 현관에 서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래, 맞아. 속으로는 인정했습니다. 남편이 망하는 걸 보고 싶었어요. 17년 동안 저를 속인 그 남자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3일 뒤에 연락할게요. 그 여자가 문을 열었어요. 그 전까지 준비 끝내세요. 울고 싶으면 오늘만 실컷 우세요. 내일부터는 눈물 닦고 움직여야 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변호사 명함과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법이고 뭐고 잘 모르는 사람이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17년을 뭘로 본 거야? 남편과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았을 때가 생각났어요. 출산 후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아들을 낳으라고 난리였고 남편은 회사 일 바쁘다며 집에 잘 안 들어왔어요. 저는 혼자 애를 키웠습니다. 밤에 애 울면 혼자 달래고 아플 때도 혼자 병원 데려갔어요. 둘째 낳고 나서는 더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승진했다며 집에 더 안 들어왔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 이해해줘. 남편은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해했어요.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크루즈 예약 날짜, 호텔 체크인 기록, 면세점 영수증. 하나하나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작년 제주도 여행도 거짓말이었고, 크리스마스 회식도 거짓말이었고, 명절에 회사 간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여자가 적어놓은 글씨를 하나하나 읽었어요. 증거 확보, 재산조사, 변호사 상담. 할 수 있어.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해야 돼. 그날 밤 저는 집안을 뒤졌어요. 남편의 서재, 옷장, 책상 서랍 모든 곳을 찾아봤습니다. 통장이 나왔어요. 제가 모르는 통장이었습니다. 잔고를 확인하니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남편은 월급을 제 통장으로 넣어줬습니다. 생활비 빼고 나머지는 남편이 관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통장은 저한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더 뒤져봤어요. 서재 책장 뒤에서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남편 명의로 된 오피스텔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도 몰랐어. 우리 집은 전세였습니다. 남편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미 오피스텔을 사놓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뭐야? 누가 살고 있는 거야? 등기부를 보니 2년 전에 샀다고 나와 있었어요. 저는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휴대폰 2대에 나눠서 저장하고 이메일로도 제 계정에 보냈어요. 그리고 친정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엄마, 내일 잠깐 갈게. 맡길 게 있어. 뭔데? 내일 가서 얘기할게. 전화를 끊고 노트를 다시 봤습니다. 내일 변호사한테 연락하고 모레 친정 가서 서류 맡기고 할 일을 하나씩 체크했어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3일 뒤면 끝나. 3일 뒤면 남편이 돌아와. 그때까지 준비 다 끝내야 해. 새벽 5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탁자 위에는 그 여자가 놓고 간 서류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복사기로 갔어요. 한 장 한 장 복사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복사한 서류를 봉투에 넣고 가방에 챙겼어요. 감정은 빼. 그 여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울지 마. 화내지 마. 그냥 준비만 해. 저는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화장을 했어요. 눈 밑 다크서클을 가리고 입술에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할 수 있어.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다짐했어요. 반드시 해낼 거야. 그날 밤 크루즈 레스토랑에서 결제 오류음이 울렸습니다. 삐삐. 내연녀는 웃으며 카드를 내밀었지만 1장, 2장 전부 거절됐어요. 이상하네. 카드가 왜 이래? 내연녀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카드는 없어요? 웨이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있긴 한데 잠깐만요. 내연녀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지갑에서 카드를 몇 장 더 꺼냈어요. 이거요. 웨이터가 카드를 받아서 다시 긁었습니다. 또 거절됐어요. 죄송합니다만 이 카드도 승인이 안 되네요. 남편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뭐, 그럴 리가 없는데.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 연녀한테 손을 내밀었습니다. 카드 좀 줘봐. 오빠, 왜 그래? 괜찮아. 내가 다른 걸로 할게. 아니야, 이상해. 이 카드는 한도가 넉넉한데. 남편이 카드를 받아들고 웨이터한테 다시 건넸어요. 한 번만 더 해보세요. 네, 손님. 웨이터가 다시 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카드사에서 거절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이게 무슨 회사 카드인데. 내 연녀가 남편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괜찮아. 내 개인 카드로 할게.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됐어. 남편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더 굳었습니다. 신호가 안 잡혀. 배에서는 원래 안 터지잖아. 나중에 확인하면 되지. 내 연녀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일단 계산부터 하자. 사람들이 다 보잖아. 주변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내 연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여기요, 제 카드로 할게요. 내 연녀가 다른 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웨이터가 카드를 받아 긁었어요.
네, 승인됐습니다. 영수증을 내밀었고 내연녀는 서둘러 사인했습니다. 가자, 오빠.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내연녀의 얼굴은 불안했습니다. 오빠, 뭐가 문제야? 왜 갑자기 카드가 안 돼? 모르겠어. 한도가 넘었을 리 없는데. 남편이 휴대폰을 다시 꺼냈어요. 여전히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와이파이 되는 데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설마 회사에서 막은 건 아니겠지? 내연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럴 리 없어. 출장 승인 받았잖아. 근데 오빠, 출장 승인이 진짜 났어? 무슨 소리야? 남편이 내연녀를 봤습니다. 나 오늘 출근하면서 팀장님 만났거든. 인사했는데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라고. 그냥 바빠서 그런 거겠지. 아니야, 뭔가 이상했어. 눈빛이. 내연녀는 말을 멈췄어요. 불안한 표정으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선실로 돌아왔을 때 내연녀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문자였습니다. 내연녀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오빠, 왜? 이거 봐봐. 내연녀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건넸어요. 화면에는 짧은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즐거운 여행이니? 남편이 휴대폰을 받아들고 화면을 봤습니다. 누구야, 이거? 시어머니. 뭐? 시어머니가 왜 너한테 문자를? 남편 말이 끊겼어요. 두 번째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집 카드로 쓰는 마지막 휴가다. 내연녀는 주저앉았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휴대폰을 놓칠 뻔했어요. 어떻게.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남편도 당황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세 번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법인 카드 유용. 횡령. 알지? 내연녀가 울기 시작했어요. 오빠, 우리 들킨 거야, 다 들킨 거야. 조용히 해. 일단 조용히 하고. 남편이 내연녀 입을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떻게나 이제 끝난 거야, 회사도 끝이고. 그만 울어. 사람들 다 들어. 남편이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커지면서 옆방에서 누군가 벽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시끄러워요.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연녀는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어요. 네 번째 문자가 왔습니다. 증거는 다 확보했다. 다섯 번째. 호텔 영수증, 크루즈 예약, 카드 사용 내역. 전부. 여섯 번째. 배에서 내리는 날 기다리고 있겠다. 내연녀는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화면이 깨졌어요. 오빠, 나 어떡해, 이제 어떡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내 아내는 알고 있을까? 남편의 머릿속에 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모를 거야. 시어머니가 혼자 알아낸 걸 거야.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만약 아내도 안다면. 식은땀이 났습니다. 내연녀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화장이 번져서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오빠, 전화해봐. 시어머니한테 전화해봐. 지금? 응. 지금 전화해서 사과하자. 잘못했다고 빌자. 신호가 안 잡힌다니까. 그럼 와이파이라도 찾아봐. 내연녀가 소리쳤어요.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배 안을 돌아다니며 와이파이를 찾았습니다. 로비, 카페, 라운지 어디에도 신호가 잡히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해. 남편은 선실로 돌아왔습니다. 내연녀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신호 안 잡혀. 내일 아침에 항구 근처 가면 잡힐 거야. 내일까지 기다려. 내연녀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어요. 그럼 어떡하라고?
지금은 방법이 없어. 남편도 화가 났습니다. 이게 다 오빠 잘못이잖아. 오빠가 법인 카드 쓰자고 했잖아. 뭐, 너도 좋다고 했잖아. 난 몰랐어. 이렇게 될 줄. 나도 몰랐어. 두 사람은 서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옆방에서 또 벽을 두드렸어요. 똑똑똑똑. 시끄럽다고요. 조용히 해요. 남편과 내연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내연녀는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눈물을 닦았어요. 오빠, 우리 이제 어떻게 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연녀는 계속 울었고 남편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새벽 3시쯤 남편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문자였습니다. 화면을 보니 이번에는 제 번호였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내가 아내도 알고 있어. 문자를 열었습니다. 잘 놀고 있어? 남편은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문자. 3일 뒤에 보자. 세 번째 문자. 변호사도 준비했어. 남편은 휴대폰을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놨어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끝났어. 내연녀가 물었어요. 누구야? 내 아내. 뭐? 내연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내도 알아? 그런 것 같아. 어떻게. 내연녀는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방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레스토랑도 가지 않고 갑판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선실에 갇혀서 배가 항구에 도착하기만 기다렸어요. 내연녀는 계속 울었고 남편은 멍하니 창밖만 봤습니다. 17년을 다 망쳤어. 남편의 머릿속에는 제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날 웃던 제 모습, 첫 아이 낳고 힘들어하던 모습, 둘째 아이 키우면서 지쳐있던 모습, 미안해. 말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크루즈는 느리게 움직였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3일을 보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내연녀는 시댁으로 호출됐습니다. 내연녀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저녁 6시 집으로 와라. 내연녀는 문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 나 어떡해. 남편은 공항 주차장에서 차 안에 앉아 있었는데 내연녀 옆에서 말을 잃은 채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일단 가봐. 사과한다고 될 것 같아? 내연녀가 소리쳤어요. 법인 카드 유용했잖아. 횡령이라고 했잖아. 알아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남편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럼 나랑 같이 가줘. 혼자 못 가. 내가 가면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싫어. 혼자 못 가. 같이 가자. 내연녀가 남편 팔을 붙잡았고 남편은 한숨을 쉬고 시동을 걸었어요. 차는 내연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6시 내연녀와 남편은 시댁 현관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리기 전에 내연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오빠 나 무서워.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남편이 내연녀 손을 잡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문이 열렸습니다. 내연녀의 시어머니가 서 있었는데 표정이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들어와. 말은 짧았고 목소리는 낮았어요. 내연녀는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고 남편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시아버지도 앉아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암 투병 중이라 얼굴이 여위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앉아. 시어머니가 소파를 가리켰고 내연녀와 남편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고
시아버지는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내연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이 떨렸습니다. 고개 들어. 시어머니가 말했고 내연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한 짓 다 알고 있다.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내연녀가 울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니는 냉정했어요. 울지 마. 우는 거 보려고 부른 거 아니야. 내연녀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고 시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어요. 이거 봐. 서류에는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이 적혀 있었는데 크루즈 예약, 호텔, 레스토랑, 면세점 금액이 하나하나 나열돼 있었어요. 총 3,200만 원. 내가 우리 회사 법인 카드로 쓴 돈이야. 내연녀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이건 작년부터 지금까지 내가 쓴 총액이야. 8,500만 원. 내연녀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머니, 저는 그렇게 많이 쓴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몰랐다고 하면 용서가 돼? 내가 30년 동안 피땀 흘려서 번 돈을 내가 남의 남편이랑 놀아나는 데 썼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연녀가 바닥에 엎드렸고 남편도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야? 시어머니가 남편을 봤어요. 저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강민호? 우리 회사 영업부 강민호? 내가 법인 카드 쓰라고 했지?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 듣고 싶어서 부른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법인 카드로 쓴 돈 전부 소송으로 회수한다. 불륜이 아니라 부당이득이니까. 법정에서 한 푼씩 갚게 될 거다. 시어머니는 소리치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봐줘? 내가 우리 집에서 받은 게 얼마야? 시어머니가 내연녀를 내려다봤어요. 결혼할 때 살림금으로 3천만 원 줬어. 친정 형편 어렵다고 해서 친정집 빚도 갚아줬지. 그게 5천만 원. 명절 때마다 용돈 줬고 친정 부모님 병원비도 됐어. 다 합치면 1억이 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넌 뭘 했어? 남의 남편 꼬셔서 우리 집 돈 빼먹고 놀아났잖아.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 안 돼. 나는 절대 용서 안 해.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시아버지도 입을 열었어요. 당신도 회사 그만둬. 시아버지가 남편을 봤어요. 네. 내일 당장 사표 써. 사표 안 쓰면 징계해고야. 법인 카드 유용, 허위 출장 보고. 다 증거 있어. 아버님 제발. 징계해고되면 다른 데 취직도 못해. 그거 알지? 사표 쓰는 게 나아. 내일까지 내. 시아버지가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고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내연녀, 남편만 남았어요. 내 짐 싸. 오늘부로 너는 우리 집 사람 아니다. 어머니 제발. 내 아들 인생 망친 것도 남의 가정 깨트린 것도 난 잊지 않는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거실 한쪽을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제가 서 있었어요. 소파 뒤편 벽에 기대서 있었는데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당신 잘 놀다 왔어? 제가 남편에게 물었는데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고 내연녀는 저를 보고 더 심하게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나한테 사과하지 마. 사과받을 생각 없으니까.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서류야.
여기 서명해. 남편에게 건넸어요. 여보, 내 얘기 좀 들어봐. 들을 거 없어. 17년 동안 충분히 들었어. 이제 끝이야. 제가 남편 말을 끊었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한 번? 한 번이 아니잖아. 제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작년 제주도 크리스마스 호텔. 그 전에도 몇 번이야? 변호사 다 준비했어. 위자료 청구하고 재산 분할 받을 거야.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를 받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남편에게 전해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우리 집 이름으로 돈 쓰고 다닌 데가 법정에서 치르게 될 거라고. 그리고 회사는 내일 관두는 거 알지? 우리 며느리도 마찬가지야. 내일 출근하지 마. 인사팀에 다 얘기해뒀어. 어머니, 짐 싸고 나가. 오늘 당장 30분 줄게. 내 물건만 챙겨서 나가. 시어머니가 2층을 가리켰고 내연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계단을 올라갔어요. 발걸음이 무겁게 들렸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 저, 그리고 남편만 남았어요. 당신도 나가. 집 가지 마. 나 혼자 있을 거야. 제가 남편에게 말했는데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여보, 가. 남편은 천천히 일어나 제 얼굴을 보려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 필요 없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남편은 현관으로 걸어가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여보, 나중에 얘기 좀. 가. 제가 다시 말했고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어요. 2층에서 내연녀가 내려왔는데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나가. 시어머니는 문을 열어줬고 내연녀는 고개를 숙인 채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거실에는 저와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고생했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당신 인생 사세요.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툭 두드렸고 저는 고개를 숙이고 시댁을 나왔어요. 밖에는 남편과 내연녀가 서 있었는데 둘 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서성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보지 않고 주차장으로 걸어가 차에 시동을 걸고 백미러를 봤어요. 남편이 차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저는 엑셀을 밟았어요. 차는 천천히 움직였고 백미러 속에서 남편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날 내연녀는 집에서 나왔어요. 돌아갈 곳 없이. 저는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집이 보였어요. 남편이 없는 집이었고 17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는데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집에 잘 들어갔어요? 네. 잘 들어왔어요. 힘들었을 텐데 잘 버텼어요. 내일부터 법적 절차 시작할 거예요. 변호사가 연락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남편 회사 그만뒀어요. 사표 냈대요. 우리 며느리도 내일부터 안 나온대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시어머니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어요. 수고하셨어요. 제가 말했고 전화가 끊겼어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천천히 집안을 채웠고 저는 불을 켜지 않은 채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남편과 함께한 삶이었는데 이제는 혼자였어요. 무섭지는 않았고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켰고 거실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테이블 위에는 남편이 서명하지 않은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는데 변호사한테 맡기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보였는데 17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회사로 감사 통보가 내려갔습니다. 법인 카드 유용, 허위 출장 보고. 남편은 그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인사팀으로 호출됐어요. 강민호 씨, 인사팀으로 올라오세요. 사내 전화가 왔고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내려놨어요. 주변 동료들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민호야,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 가봐야 알 것 같아.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5층에서 10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식은땀이 났습니다. 인사팀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인사팀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남편은 의자에 앉았는데 등받이에 기대지 못하고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강민호 씨, 이거 보세요. 팀장이 서류를 밀어냈어요.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법인 카드로 사용한 내역이에요. 총 8,500만 원. 이 중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이 대부분이네요. 남편은 서류를 보면서 얼굴이 하얘졌어요. 팀장님, 이건 제가 설명은 필요 없어요. 증거가 다 있으니까요. 팀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크루즈 예약, 호텔 숙박, 레스토랑 전부 업무와 무관하죠. 출장 보고서는 허위로 작성했고요.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횡령이에요, 이건. 팀장이 책상을 탁 쳤어요. 회사에서는 형사 고소까지 고려하고 있어요. 남편 손이 떨렸어요. 형사 고소요? 네. 법인 카드 유용은 범죄예요. 그거 아시죠? 팀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봐줘요? 8천만 원 넘게 쓰고 봐달라고요? 팀장이 비웃었어요. 강민호 씨, 사표 쓰세요. 그게 나아요. 징계 해고당하면 다른데 취직도 못해요. 이력에 다 남아요. 하지만 사표 쓰면 자진 퇴사로 처리돼요. 그나마 나은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오늘까지요. 오후 6시까지 내세요.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가보세요. 남편은 비틀거리며 인사팀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내려왔는데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동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괜찮아? 옆자리 김대리가 물었어요. 응, 괜찮아. 무슨 일인데? 왜 인사팀에서 불렀어? 아니야, 별거 아니야. 남편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는데 남편은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구내식당에 가면 사람들 시선이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내 연녀였어요. 오빠, 왜? 나도 인사팀에서 불렀어. 오늘까지 사표 내래. 나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우리 둘 다 회사 잘린 거야? 내 연녀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표 쓰는 거니까 자진 퇴사지. 잘린 건 아니야. 그게 그거지 뭐. 우리 이제 백수잖아. 일단 진정하고. 진정이 돼?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나 친정에도 못 가. 시댁에도 쫓겨났어. 집도 없어. 일단 사표부터 쓰자. 나중에 생각하고. 나중에? 나중은 무슨 나중이야. 내 연녀가 소리쳤고 남편은 전화를 끊었어요. 오후 5시 남편은 사표를 썼어요. 백지에 사직서라고 쓰고 날짜를 적고 이름을 썼습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고자 합니다. 그 한 줄을 쓰는데 손이 떨렸어요.
17년 다닌 회사였습니다. 남편은 사표를 봉투에 넣고 인사팀으로 올라갔어요. 팀장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팀장은 봉투를 받아들고 확인했어요. 오늘부로 퇴사 처리됩니다. 짐은 내일까지 정리하세요. 네. 그리고 강민호 씨 회사에서 형사고소는 안 하기로 했어요. 정말요? 남편 얼굴에 희망이 스쳤어요. 대신 사용한 금액 전부 변제하세요. 8,500만 원. 한 푼도 빠짐없이 다 갚으세요. 희망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8,500만 원을 어떻게 해? 그건 강민호 씨가 알아서 하세요. 회사는 6개월 안에 변제 안 하면 고소할 겁니다. 네. 남편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인사팀을 나왔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쌌는데 책상 서랍에 있던 물건들이 별로 없었어요. 사진 몇 장, 볼펜, 수첩 그게 전부였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퇴근하면서 남편에게 인사했어요. 민호야, 먼저 간다. 응, 조심히 가. 내일 봐. 응.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내일은 없었습니다. 저녁 7시 사무실에는 남편만 남았어요. 불을 끄고 나오는데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는데 로비를 지나가면서 눈물이 났어요. 주차장으로 가서 차에 시동을 걸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집에는 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차를 몰고 달렸어요. 한강변에 차를 세웠고 밤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제 전화였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벨소리가 멈췄고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어요. 회사 그만뒀다며? 남편은 문자를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 집에 와. 이혼 서류 작성해야 해. 두 번째 문자가 왔어요. 남편은 휴대폰을 조수석에 던졌어요. 핸들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 추웠어요. 차 안에서 자려고 했지만 히터를 켜면 기름이 아까웠습니다. 지갑을 열어봤어요. 카드 몇 장과 현금 3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사우나라도 가야 하나. 하지만 회사 근처 사우나는 갈 수 없었어요. 동료들이나 거래처 사람들 만날까봐 두려웠습니다. 남편은 차를 몰고 강남 쪽으로 갔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24시간 사우나를 찾았는데 입장료가 12,000원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카운터 직원이 인사했고 남편은 현금을 내고 락커 키를 받았어요. 탈의실로 들어가 옷을 벗고 사우나실로 갔어요. 목욕탕에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다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은 구석자리에 앉아 물에 몸을 담갔어요.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나와서 찜질방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드러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자리를 잡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새벽 3시쯤 됐을 때 휴대폰을 켰어요. 문자가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내연녀 문자였어요. 오빠 어디야? 나갈 데가 없어. 친구 집에 왔는데 내일까지만 있으래. 오빠는 어디 있어? 남편은 답장하지 않았어요. 내 연녀한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 6시 사우나에서 나왔어요. 세수를 하고 어제 입었던 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푸석푸석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정장을 입고 빠른 걸음으로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제까지 남편도 저랬는데 이제는 아니었어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샀어요. 1,500원이었습니다. 차에 타서 김밥을 먹었는데 목이 메었어요. 물을 사지 않아서
그냥 억지로 삼켰습니다. 오전 10시 남편은 집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제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제 목소리는 차갑고 표정도 굳어 있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소파에 앉으니 탁자 위에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서명해. 제가 볼펜을 건넸어요. 남편은 서류를 들고 한참을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생각할 거 없어. 서명해.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17년 동안. 제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남편은 볼펜을 들고 서류에 서명했어요. 이름을 쓰는 순간 17년이 끝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재산분할 건은 변호사가 정리할 거야. 위자료도. 아이들은 내가 키울 거고 양육비는 매달 받을 거야. 네.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 필요한 건 변호사 통해서 할게. 제가 서류를 챙겼어요. 이제 나가.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저는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남편이 말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절차는 이미 끝났어. 문이 닫혔고 남편은 복도에 혼자 서 있었어요. 내연녀는 집 앞 골목에 서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왜? 나 쫓겨났어. 짐 다 싸서 나왔어. 나도 마찬가지야. 어디야? 나갈 데가 없어. 나도 없어. 그럼 어떡해?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일단 각자 알아봐. 나중에 연락하고. 오빠, 나 혼자 못 있어. 무서워. 나도 지금 정신없어. 나중에 전화할게. 전화가 끊겼어요. 내연녀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고등학교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때 왔었고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던 친구였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지금 좀 힘든데 오늘 하루만 재워줄 수 있어? 친구는 잠시 침묵했어요. 알았어. 우리 집으로 와. 주소 보낼게. 고마워. 택시를 잡았어요.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 5만 원과 카드 몇 장이 있었습니다. 친구 집은 신림동 원룸이었어요. 택시비로 2만 원이 나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친구가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와. 좁은 원룸이었고 부엌과 침대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앉아. 무슨 일인데? 내연녀는 눈물을 흘리며 얘기했어요. 불륜, 법인카드, 시댁에서 쫓겨난 일. 친구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만 재워줄 수 있어? 하루? 친구가 내연녀를 봤어요. 나도 지금 형편이 안 좋아. 알바하면서 겨우 월세 내고 있어. 알아, 하루만 내일 다른 데 알아볼게. 친구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오늘만. 내일은 다른 데 가야 돼. 그날 밤 내연녀는 친구 집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천장만 보였습니다. 내일은 어디로 가지? 친정도 안 되고 친구도 없고 남편도 없었어요. 휴대폰을 켰어요. 통장 앱을 열어보니 잔고가 8만 원이었습니다. 원룸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낼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못 이뤘어요. 아침 7시 친구가 일어났어요. 나 출근해야 돼. 나 나갈 때 같이 나가줘. 열쇠가 하나밖에 없어서. 내연녀는 가방을 들고 친구와 함께 밖으로 나왔어요. 그럼 나 가볼게. 연락해. 친구가 지하철역으로 걸어갔고 내연녀는 길거리에 혼자 남았어요. 아침 8시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삐 걸어갔습니다. 모두가 갈 곳이 있었어요. 내연녀만 없었습니다. 카페로 들어가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켰어요. 3,500원이 나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봤어요. 남편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나도 갈 데 없어. 어제 사우나에서 잤어. 오늘 변호사 만나야 돼. 당분간 연락 안 될 거야. 내연녀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놨어요. 끝이야, 다 끝났어. 구직 앱을 열었어요. 편의점 알바, 배달 대행, 주방 보조 당장 내일부터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몇 군데 지원서를 냈어요. 1시간쯤 지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어제 지원하신 분이시죠? 내일 오후 2시에 면접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신림동 편의점이에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내연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면접은 잡았어. 하지만 당장 오늘 밤이 문제였습니다. 손에 쥔 돈은 76,500원. 찜질방 1만 원. 내일 김밥과 교통비 계산이 안 맞았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신림동 편의점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점주가 카운터에 서 있었어요. 지원하신 분이세요? 네. 점주가 내연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경력이 없으시네요? 네,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데 야간 근무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점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저희가 지원자가 여러 명이라서요. 연락드릴게요. 내연녀는 편의점을 나왔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1시간 뒤 휴대폰이 울렸어요. 죄송한데요. 다른 분으로 결정됐어요. 네. 면접도 제대로 안 보고요? 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내연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면접도 안 봐주네. 몇 군데 더 전화했지만 모두 마감됐습니다. 대답뿐이었습니다. 오후 6시 날이 어두워졌어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개찰구를 지나 플랫폼에 섰어요. 전동차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 저녁 약속 가는 사람들. 지하철 구석 벤치에 앉아 가방을 껴안았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역무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여기 오래 계시는데 괜찮으세요? 네, 잠깐 쉬고 있어요. 역 폐쇄 시간 되면 나가셔야 해요. 새벽 1시 역무원이 또 왔어요. 손님, 지금 운행 끝났어요. 나가셔야 합니다. 내연녀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1월 새벽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역 광장에는 노숙자 몇 명이 신문지를 덮고 누워 있었어요. 내연녀는 계단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눈물이 났지만 닦을 기운도 없었어요. 새벽이 밝아왔어요. 추위에 몸이 떨렸습니다. 새벽 5시 구호단체 봉사자들이 왔어요. 여기요, 식사하실 분 계세요? 따뜻한 국밥 냄새가 났습니다. 내연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줄을 섰어요. 노숙자들 사이에 끼어 서 있었습니다. 일회용 그릇에 국밥을 받아들었어요. 7년 전 결혼식 때 먹었던 특급 호텔 코스 요리가 떠올랐습니다. 손이 떨려서 숟가락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어요. 봉사자가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따뜻하게 드세요. 추우시죠? 감사합니다. 국밥을 한 숟가락 떴는데 목이 메었어요. 옆에 앉은 노숙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첫날이구만. 어쩌다 이렇게 됐어? 내연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국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말했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내연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어설 수 있을까?
아침 해가 떠올랐어요. 사람들이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내연녀는 빈 그릇을 봉사자에게 돌려주고 역 광장을 걸었어요. 갈 곳은 없었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었어요. 그날 내연녀는 집에서 나왔습니다. 돌아갈 곳 없이 며칠 뒤 그 여자의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리는 끝났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이제 당신 인생 사세요. 네, 고생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혼 판결 나왔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 2억 원 확정됐어요. 남편 측에서 항소 포기했습니다. 한 달 안에 입금될 거예요. 그리고 내연녀 쪽도 부당이득 소송 1심에서 이겼어요. 8,500만 원 변제 명령 떨어졌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펜 끝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17년 결혼 생활이 이 한 장의 종이로 끝났어요. 며칠 뒤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이 들어왔습니다. 2억 5천만 원. 저는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를 찾았고 1억 5천만 원에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이사 가는 날 17년 살았던 집을 나왔어요. 이사 가세요? 경비 아저씨가 물었어요. 네. 새 집으로 가요. 잘 되시길 바래요. 새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햇살이 잘 들어왔고 창밖으로 공원이 보였습니다. 며칠 뒤 그 여자의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간 되면 한번 나와 보세요.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요. 누구신데요? 법무법인 대표님이에요. 제 오랜 친구분인데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대요. 다음 주 저는 강남역 근처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았어요. 안녕하세요, 강서진입니다. 변호사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저희 법인에서 불륜 피해자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요. 피해자 상담과 사례 관리를 맡아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제가요? 네. 김 회장님께서 추천하셨어요. 당신만큼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데요. 법률은 저희가 합니다. 당신은 피해자들의 마음을 읽어주시면 돼요. 집으로 돌아와 밤새 생각했어요. 누구보다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나잖아. 일주일 뒤 저는 전화를 걸었어요. 하겠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첫 출근 날 아침 지하철을 탔어요. 강남역행 전동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때였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내연녀였습니다. 낡은 패딩에 헝클어진 머리, 손에는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얼굴은 수척했고 눈밑은 거뭇거뭇했습니다. 저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내연녀가 저를 봤습니다. 순간 얼어붙었어요.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저는 그냥 그녀를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연녀는 고개를 확 돌리고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어요. 도망치듯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전동차에 올라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창밖으로 플랫폼이 보였어요. 내연녀는 구석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전동차가 출발했어요. 그녀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다가 시선을 거뒀어요. 분노는 소리치는 게 아니야. 그날 알았어요. 끝까지 가는 거라는 걸. 법무법인에 도착했어요. 사무실 책상에는 피해자 지원팀 강서진 컨설턴트라는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첫 상담자가 들어왔어요. 30대 여성이었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저도 같은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감사합니다. 상담이 끝나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한 달 뒤 그 여자의 시어머니가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일은 어때요? 좋아요. 보람 있어요. 다행이네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았어요. 우리 며느리 소식 들었어요? 아니요. 어떻게 됐어요? 고시원에서 산대요. 낮에는 전단지 돌리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남편은? 몰라요. 연락 안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나아요. 새 인생 사는 게 중요하니까. 시어머니가 나가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그런데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주말에 찾아왔어요. 엄마, 얼굴 좋아졌다. 딸이 말했어요. 그래. 응. 예전보다 밝아 보여.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일 재밌어? 응. 사람들 도와주는 게 생각보다 보람 있더라. 엄마 멋있다.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맛있다. 그래. 요즘 요리 연습 좀 했거든. 엄마 요리 실력 늘었다. 아이들이 돌아가고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싱크대에서 물소리가 났고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